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빅피쉬와 함께합니다. 빅피쉬는 봄의 한복판에서 어김없이 떠올리게 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드워드 때문이죠. 그는 사랑하는 여인 산드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심하다가 그녀가 노란 수선화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에드워드는 산드라가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 노란 수선화 1만 송이를 심어둡니다. 아침에 일어난 산드라가 창문을 열면 수선화가 가득 피어있는 풍경 가운데 에드워드가 서 있죠.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노란색 꽃밭에 배우 이완 맥그리거가 서 있는 유명한 스틸 사진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빅피쉬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수선화는 겨울꽃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봄이 되기 전부터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이유죠. 초봄에 해당하는 3월 정도까지 가장 예쁘게 피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련이나 매화, 짧게 피고 지는 벚꽃의 풍성함을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여쁜 노란색이 커다란 스크린을 가득 채운 이 장면이 선사한 여운 때문인지 봄이 되면 빅피쉬의 수선화는 다시금 기억의 문을 노크하며 찾아옵니다. 봄과 빅피쉬를 연관짓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에드워드의 성 블룸 때문이죠. 청년 시절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자 질문이 날아옵니다. 꽃이 핀다는 뜻의 그 블룸? 이미 여러 영화에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인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블룸이라는 성을 지닌 사람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블룸은 이 영화를 만난 이후 빅피쉬의 모험가로 머리에 콕 박혀버린 이름입니다. 1만 송이의 꽃을 심는 남자, 봄이 되면 피어나는 이름. 아름다운 로맨스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피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가득 들어찬 마법서적 같은 영화이기도 하죠. 이제 에드워드의 아들 윌과 만날 시간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빅피쉬와 함께합니다. 영화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윌이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평생 세일즈맨으로 떠돌았던 아버지와 윌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에드워드는 늘 자신의 인생을 환상적인 모험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즐겼습니다. 자라는 내내 아버지의 허풍 같은 모험담을 지겹게 들었던 윌은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윌은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이제라도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알고 싶지만 에드워드는 여전히 무용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어릴 때 마녀의 유리눈을 통해 본 자신의 죽음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던 윌은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그의 진실에 다가갈지도 모를 하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조심스러운 추적을 시작하죠. 빅피쉬는 전형적인 액자 구조입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 에드워드와 윌의 현재가 있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모험담이 또 다른 갈래로 펼쳐지며 서로 교차하죠.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의 태도가 왜 저렇게 냉소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에드워드의 허풍이 좀 심하긴 합니다.
어릴 때 성장 속도가 남달라서 3년간 침대에 누워서 자라기만 했다는 사연은 가볍게 웃어넘길 수준입니다. 에드워드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작은 크기를 유지하지만 큰 연못에 풀어두면 더 큰 잉어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에 감명받아 세상 밖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 마을에 나타났던 무시무시한 거인과 함께 시작된 모험이죠. 평생 이야기꾼으로 살았던 아버지와 기자인 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버지의 세계가 흥미진진한 모험인 반면 아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중요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빅피쉬와 함께합니다. 에드워드는 아들 윌이 태어나던 날의 기억마저 다채로운 동화로 이야기합니다.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을 살았던 그는 아들이 태어나던 순간 아내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거대한 모험담으로 탈바꿈됩니다. 에드워드는 결혼 반지를 미끼로 거대한 물고기를 낚은 순간 아들 윌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윌은 체념 섞인 진단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은 없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린 서로를 잘 아는 이방인 같았다. 반면 임신 중인 윌의 아내는 시아버지인 에드워드를 통해 듣는 윌의 이야기에서 흥미를 느낍니다. 어느 날 마을에 침입한 괴물로 오해받은 거인의 정체를 밝히면서 마을의 영웅이 된 청년 에드워드는 거인과 함께 자신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윽고 당도한 유령마을은 주민들이 허공의 줄에 신발을 매단 채 맨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에드워드는 이곳의 강에서 인어도 만나고 마을 주민인 시인과 함께 시를 논하기도 하죠. 그러나 에드워드는 평화로운 정착 대신 불안정한 모험을 택합니다. 신발도 없이 어떻게 떠날 건데요? 에드워드의 신발을 공중에 던진 소녀가 묻습니다. 발이 아프겠지? 아주 많이. 또 다른 누군가가 에드워드에게 말합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곳도 없어요. 에드워드가 다시 답합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만류하는 주민들을 뒤로하고 익숙한 정체성 같은 존재였던 신발을 벗어던진 채 에드워드는 맨발로 숲길을 가로질러 다시 길을 떠납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늑대인간 단장이 운영하는 서커스단에서 3년간의 고행을 겪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거듭나고 머리가 둘인 샴쌍둥이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윌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허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빅피쉬와 함께합니다. 이쯤에서 감독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면 빅피쉬의 판타지는 한층 더 수긍이 가는 세계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팀 버튼. 때론 아름답고 때론 음울한 판타지를 가장 탁월하게 그려내는 연출가 중 한 명이죠. 1990년대 비틀주스, 배트맨, 가위손, 화성침공, 혹성탈출 같은 영화들을 선보였던 팀 버튼 감독.
앞서 서술한 영화들에 비하면 2000년대 초반 제작한 빅피쉬는 유례 없이 따스한 톤의 영화입니다. 영화가 처음 공개됐을 때 관객들 대다수가 팀 버튼이 달라졌다고 반응했을 정도입니다. 다니엘 월러스의 소설 큰 물고기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 제작과 겹치게 되며 하차를 결정했죠. 때로는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도 운명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스필버그의 하차 후 작품에 합류한 팀 버튼은 영화의 제작 중간에 아버지를 지병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한 헬레나 보넴 카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아버지가 되었죠. 영화에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뒤늦은 화해의 편지를 붙이는 아들로서의 마음과 나의 아이에게 인생의 동화를 들려주는 아버지로서의 팀 버튼의 마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다시 에드워드가 잡았다는 커다란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에드워드에 의하면 아들 윌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날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족의 세월이라는 긴 이야기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이 들려준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그 물고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아들의 존재는 에드워드에게 평생에 걸쳐 가장 의미 있고 자랑스러우며 진귀하게 떠올릴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한 빅피쉬와 함께합니다. 아버지의 자취를 쫓아 잠시 짧은 여행길에 올랐던 윌은 아버지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사연들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윌이 혼란스러워하자 누군가가 이런 조언을 그에게 들려주죠. 아버지의 방식대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진짜 이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윌이 떠난 사이 에드워드의 병세는 악화되어 있습니다. 입을 뗄 힘도 없는 채로 가만히 누워있던 에드워드가 힘겹게 발음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말해다오. 내가 어떻게 죽는지. 죽음을 앞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윌은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줍니다.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에드워드가 평생 들려주었던 그 방식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에드워드와 윌은 두 사람을 막아세우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병원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에 올라타 강으로 향하죠. 꽉 막힌 길가의 자동차들은 에드워드의 친구인 거인이 나타나 정리해줍니다. 이윽고 도착한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열렬한 환송을 받은 에드워드는 윌의 품에 안겨 깊은 강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커다란 물고기, 빅피쉬로 변해 떠나가죠. 아들의 이야기를 만족스럽게 듣던 에드워드는 편안히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 생각하던 윌은 장례식장에서 이야기의 진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윌은 아버지의 모험담이 허풍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과장 섞인 표현을 조금 걷어내고 보면 장례식장에 찾아온 모두가 이야기 속에 등장한 주인공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아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험담을 평생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한 아들이 끝내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지켜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이야기. 적어도 봄에는 이보다 아름다운 영화의 엔딩을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